그래서 일단 스타트업과 대기업 이렇게 두 가지 대기업에서도 신사업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시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사례가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쿠팡을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상장으로 엄청 핫했잖아요. 되게 성공적으로 이게 다른 위메프, 티몬이랑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여러분이 다 아는 로켓 배송인데요. 쿠팡이 처음부터 로켓 배송을 했던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대기업에서도 신사업을 할 텐데 대기업의 신사업 사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거 있어요? 그 삼성이나 LG, SK 하나 이런 게 대기업인데 다 원래는 처음부터 시작은 스타트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삼성은 원래 상해였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유명하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계열사인데 상해에서 물산, 그다음에 금융회사 인수하고 중앙일보도 차리고 언론도 차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에버랜드 이렇게 계열사를 계속 확장해 갔던 거죠. 이런 것들도 저는 다 신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소비더머니라는 채널에 그 기업 스토리를 이 기자분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세요. 되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신사업을 해왔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신사업이란 기업의 결국 생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그 사업 환경을 경험을 해봤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ntrepreneurship이랑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이제 지금은 ICT 창업학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원래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라는 전공일 때 기업가 정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당시에 졸업을 하려면 사업 기획서를 써야 됐어요, 논문 대신에.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창업팀에 조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 스킬을 가지고 일단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해커톤에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저는 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삼성 SDS에서 진행하는 S젠이라는 공모전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해커톤에서 저희 유저빗 그 창업하신 대표님을 만나 가지고 같이 그 해커톤에서 3등 이렇게 상을 탔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 해커톤에 디자이너와 개발자를 찾으러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아이템이 있으시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랑 해커톤도 해보니까 합이 잘 맞아서 계속 그 1박 2일짜리 해커톤이 아니라 6개월짜리 공모전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마지막 학기 이제 졸업 병행하면서 계속 서울 올라가서 공모전에 참여했고 6개월 끝에 결국은 우수상을 탔어요. 2등 상이었는데 1등은 아니고 당시에는 이제 이때가 2014년이었는데 모바일 앱 시장이 막 커지고 있는 시기여 가지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앱을 이제 막 출시를 했는데 써볼 그 출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테스트에 참여할 소비자들이 필요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이런 피드백을 주면은 개발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그 베타 테스터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는 베타캣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시에는 인턴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베타캣 아까 했던 그 서비스에서 그 성과 같은 거 사람들의 피드백이랑 뭐 만족도 같은 점수를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조금 틀어서 하다 보니까 앱 개발사의 니즈는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자들이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자들이 어디를 클릭하고 화면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은 그냥 수치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그 사용자 행동을 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애널리틱스를 출시하게 되었고 이제 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피벗을 해서 또 다시 클로즈 베타로 사용자들 찾아다니면서 테스트를 계속하게 돼요. 세 군데서 일치를 하게 되고요. 를 정식으로 출시를 이제 그 클로즈 베타 통해서 또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고 서비스 정식으로 출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대표님이랑 막 머리 맞대면서 개발자분들이랑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건지 이런 거 같이 기획도 하고 디자인 당연히 하고 또 우리 거 이제 써 달라고 고객들한테 홍보해야 되니까 마케팅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뭐 영업도 하고 나중에 이제 대기업들 왔을 때는 고객 관리도 해 줘야 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제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 계시면은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의 되게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한 제가 5년 정도 됐을 때 사실 성장 속도가 비트이다 보니까 애널리틱스 시장이 저희가 처음에 피벗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았어요. 지금은 뭐 "데이터 분석 안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당시에는 되게 그 "데이터 이거 뭐 솔루션에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도 되게 많았고 어쨌든 꾸역꾸역 그런 관심 있는 업체들을 찾아서 저희 솔루션을 계속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시리즈 A를 유치를 했고요. 뭐 이슈들도 여러 가지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저는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무조건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었고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검토 이런 것도 같이 했었는데 미국 진출을 계속 쪼끔 연기하게 됐고 제 개인적인 방향과는 좀 맞지 않아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찾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S 샵에 왔는데 이따가 제가 이직 스토리도 혹시 기회가 되면 쪼금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일단 GS 샵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했는데 데이터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GS샵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계시던 오너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된다." 하고 액센추어라는 그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그 사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전산화하고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고 데이터 쿼리 쉽게 뽑아 가지고 마케터나 뭐 MD들이 그런 데이터 기반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고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GS샵도 홈쇼핑이잖아요. 홈쇼핑 채널은 40-50 대가 위주고 굉장히 사양 산업이란 말이에요. 국가 기관 산업이고.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은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워낙 고객층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솔루션을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이 솔루션을 팔면은 우리는 완전 새로운 신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 이런 약간 함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쪼끔 더 상대적으로 그 규제가 덜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자."라고 사업 기회를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회사들 대상으로 클로즈 베타를 하는데 사실은 투자받은 회사들은 자기 비즈니스 하기 바쁘거든요.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러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쪼끔 네 요 과정이 처음에 시작했던 포부에 비해서는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제 저를 포함해 가지고 스타트업 분들 이제 데이터 솔루션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그 인력들을 충원을 했어요. 기획자, 디자이너, 백엔드 개발자, 그다음에 빅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충원을 했고 저도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스타트업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GS샵에서 신사업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네 조금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근데 일단 뭐 스타트업도 하나도 같은 스타트업이 없어요. 다 업무 방식 다르고 뭐 대표 스타일에 따라 너무 다른 게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느낀 부분은 일단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막 애자일 뭐 린 스타트업 이런 거 관심 되게 많으시고 스프린트 방식으로 다 하고 계셔서 오히려 일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여기 그래서 쪼금 VS라고 붙여 놨는데 지금 출처가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투자자의 눈치를 엄청 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사장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장님 마음에 안 들면은 인사에서 자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 눈치 일단 많이 창업가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비즈니스 방향이 명확하고 임원이나 팀장님은 또 사장님의 눈치를 같이 보세요. 그래서 어 아마 팀장님이 이제 비즈니스 목표보다는 그 사장님 눈치 보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임원이 되면은 본인의
자리가 그 사장님의 어떤 입맛에 따라 되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창업가는 이제 투자금만 가지고 잘 매출이 나면 괜찮은데 보통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을 또 따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계속 직원들 고용도 해야 되고 뭔가 돈이 들어가니까 계속 월 버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정부 지원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뭐 아까 이제 투자금, 창업가, 뭐 대표 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 저는 제일 다른 거는 일단 스타트업에 온 사람들은 뭔가 '아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한 방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타트업은 대기업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보통은 연봉을 많이 주기보다는 스톡 옵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스톡 옵션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많이 하게 해 주는 거에 반해서 그 대기업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주로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급과 그다음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복지, 뭐 네임 밸류 요런 것들로 아마 이제 직원들을 많이 모으게 되고 네. 결론은 어쨌거나 사업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래저래 뭐 투자자에 치이고 사장님에게 치이고 그래서 사업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왔지만 그 뭔가 '내가 여기서 배울 게 없을까? 그리고 그런 걸 좀 나눠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있었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신사업 이런 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비즈니스의 본질은 수익 창출하는 거고 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거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데 고객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집중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덕트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나 뭐 그런 것들도 살펴보고 결국은 제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잘하는 거에 집중한 거를 브랜딩해서 잘 알려야 되고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 다시 이제 제가 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좀 추려 봤어요. 그래서 뽑은 키워드가 일단 저는 B2B 솔루션을 계속 했기 때문에 B2B 솔루션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 보자. 그다음에 저는 얘기했듯이 해외에 너무 나가고 싶어서 해외에 이제 진출할 예정이 있거나 진출한 업체들을 조금 이제 더 추려 보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원래 여기 보면은 기획자나 뭐 그로스 매니저 제가 워낙 잡다한 일을 했다 보니까 다 넣었었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디자인 출신의 어떤 역량을 더 가져가야겠다 해서 디자이너 포지션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두세 군데 계속 이제 이렇게 넣으니까 다 합격률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보고 제가 만족하는 업체들 중에 이제 두 군데 중에 골라서 여기를 일단 오게 됐고요. 저는 뭐 B2B 데이터 솔루션에 특화된 디자이너고 뭐 복잡한 데이터와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면 제일 업무를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PR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자이너들 되게 막 다 모아 놓은 사이트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뭔가 디자이너들을 찾는 분들이 와서 B2B 솔루션 하고 있고 이러면 저한테 연락을 먼저 많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나를 되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경험이라 가지고 아마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업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심사나 아니면 본인의 뭐 전공 아니면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걸로 자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걸 알리는 연습을 처음부터 미리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게 창업이든 취업이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얘기를 해 봤고요. 그냥 계속 도전해 보고 그 실패를 그냥 마주하고 거기서 나는 왜 뭐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계속 개선을 했으면 저는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루트를 밟아온 것 같고 뭐 제 커리어나 루트가 엄청 성공적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굉장히 유익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은 결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 모토가 "라이프 이즈 어 마라톤인데 이건 실제로 접니다. 약간 저 풀마라톤을 완주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네.